여러분 안녕, 류예요. 오늘은 약간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감각이 쉬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계속 중간에 그냥 끊지 마시고 재미없다고. 여러분들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된 얘기니까. 여러분들한테 일본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단순하게 무언가를 위한 도구로서, 그리고 내 말을 바꾸기 위한,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으세요? 혹은 고3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시를 위한 도구로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일본에 유학하고 싶어서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혹은 1월 인문학과에 진학하려고, 혹은 뭐 일본어 특기생으로서 외대에 진학하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일본어를 익히실 때 그 목적이 어떠했다든지 상관없이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언어를 익히실 때 기본 전제가 있어요. 단순하게 내가 언어를 눈으로 보고 그냥 눈으로만 읽을 사람이 아니라면은, 언어를 직접 말을 할 것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언어는 또 하나의 나를 연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코드 스위칭이라던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 특히 영어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평소에는 한국인일 때 말수가 적다든지, 혹은 그렇게 성격이 막 그 등락이 심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할 때는 제스처가 커지고 표정의 변화가 극심해지고, 표현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폭이 커지는 그런 다이내믹한 사람으로 바뀌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단순히 그 언어를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분이 영어를 익히실 때 그런 식으로 영어를 익히셔서 그래요. 내가 요런 사람으로서, 요런 캐릭터로서 영어를 연기하겠다라고 익히셔서 그래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본어를 익히실 때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여요. 한국어랑 1대1로 맞춰서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본어를 말씀하실 때 보면은,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이 개성이 없어요. 개성이 없고 굉장히 평탄하게, 아카데믹하게 일본어를 구사하려고 하세요. 그냥 말을 재미있게 한다거나, 혹은 뭐 논리정연하게 말을 한다거나 강조한다거나, 뭐 그런 류의 나만의 개성을 가지고, 혹은 나만의 의지를 담아서 일본어를 하는 게 아니라, 기계음처럼 그냥 단순하게 머릿속으로 1대1로 번역해서 어떻게든 말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일본어를 말씀하실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랑 똑같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목표점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목표점이란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일본어를 구사하면서 나라는 사람, 나라는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어떤 식으로 연기를 해서 일본어를 말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을 어떻게 창조해야 될 건지, 그 목표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연기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의 연기를 하는 거예요. 외우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배역을 맡아서 내가 그 말들을 익히고 그 말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배역을 이해해서 말하고 하는 거를, 일본어를 익히는 과정 속에서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제 얘기를 해드리면 이해가 가실지도 모르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대학교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어둡고 성격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너무 어두워서 학교에서 남녀공학이었는데, 그 남반 여반 따로 분리되어 있는 학교였는데, 여자애들이 제가 입학한 지 한 달 만에 저를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렸어요. 제 성격이 이상해 보이고 되게 어둡고 그러니까 쟤랑 놀지 마라라는 식으로 학교 내에서, 제 학년 내에서 뭔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버렸다고 친구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어차피 사람 사귀는 게 힘드니까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내 사전에 여자친구란, 여자 동기란 없다라는 식으로 살았었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생활해 왔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 한국어를 말을 할 때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사투리가 심하고 어둡고 비판적이고, 상대방에게 말을 들어도 별로 인정을 안 하고 항상 반론하고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진학을 했을 때도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어를 배우고 익혔지 않습니까? 그 일본어 회화를 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했던 게 있어요. 하나의 목표점을 잡았던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나를 일본어를 통해서 바꿔보자 라고 목표점을 잡았던 게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는 처음에 일본어를 배울 때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스탠다드한 일본어를 배웠어요. 교과서를 보고 문법책을 보고 애니메이션을 보고 드라마를 보면서 도쿄 그 표준어를 가지고 스탠다드하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단순하게 1대1로 일본어로 표현하기 위한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일본어를 익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발음도 중요하지 않았고 리듬감도 중요하지 않았고 단순하게 얼마나 많은 표현을 알고 어떻게 표현하면 되는지를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에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게 제가 대학 1학년 중간 끝나갈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 일본어를 통해서 나 스스로를 바꿔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제가 정했던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나는 적어도 일본어를 구사할 때는 나와 정반대 요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상대방을 공격을 하던 공격을 내가 받던 나는 내가 하는 말이 다 재미있고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고 분위기를 리드해 나갈 수 있으면서 동시에 프렌들리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사교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적어도 언어 면에서는 그렇게 정하고 일본어를 습득을 했고 그때부터는 저는 단순하게 스탠다드한 일본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관서지방 사투리를 사용하는 그 개인인상 그 개그맨들을 많이 보면서 개인인사들이 어떤 식으로 일본어를 구사하고 어떤 타이밍에 일본어를 어떻게 던지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흘려넘기고 공격을 어떻게 하고 하는 거를 연구를 했어요. 거의 연구에 가까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싸이월드가 유행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정보가 없었어요. 관서지방 사투리는 어떤 식으로 쓴다. 관서지방 사투리에 대한 문법적인 구조는 이런 식이다. 뭐 정보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랬었기 때문에 혼자서 보면서 혼자서 익히고 혼자서 연구하고 하면서 일본인들한테 묻기도 하면서 그렇게 혼자서 습득을 했거든요. 그렇게 습득을 하고 왜 이러냐? 그렇게 습득을 하고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제가 한 1년 반쯤 그렇게 연구를 하고 습득을 하고 사용을 하면서 사람이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일본 친구들은 저를 굉장히 프렌들리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웃기고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요. 저를 알고 계신 한국 분들은 얘가 철이 들었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철도 많이 들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동시에 뭔가 벽이 하나 허물어졌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익히시고 계시는 일본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를 지금까지 바꾸려고 했지만 못 바꿨던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창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문을 열고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계신 건지도 몰라요. 비록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일본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런 사소한 학습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막 책을 읽지 않더라도 단순하게 그렇게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많이 바뀔 수 있을지 미지수란 거예요, 그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말씀드릴 게 앞으로도 많아요. 일본어를 통해서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저는 일본어를 학습하면서 자신감을 가졌으며 일본어를 통해서 제 주변의 환경을 바꿔나갔고 또 일본어를 통해서 제 성격도 많이 바꿨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국어도 심지어 많이 바뀌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금만 더 심도를 가지고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하면서 언어를 익히신다면은 이게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적인 문제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 실없는 얘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듣다가 뭐 끊었을 수도 있고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도 얘가 지금 무슨 소리 했던 건지도 모를 수도 있는데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그냥 단순하게 포인트만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단순하게 일본어를 익히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되고 싶은 인물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어떤 스트래티지 즉 전략을 통해서 주로 말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일본어에 가지고 올 것인가 혹은 아니면은 나는 지금 내 성격이랑 조금 다른 나를 연기해서 나를 좀 더 바꿔나가기 위해서 일본어를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하시면서 일본어를 익히시면은
아마 주변에서 그냥 단순히 학원 나가서 일본어 익히고 입시를 위해서 일본어 익히고 일본어 익히고 그냥 끝내버리고 하시는 분들이랑은 분명하게 다른 여러분만의 어떠한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그 길을 열었었거든요. 어, 이런 약간 철학적인 논제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조금씩 말을 할 거예요. 아마 인기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아마 궁금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 그리고 저에게 일본어에 관해서든 제 뭐 인생 상담이든 혹은 뭐 아무 상담이든 상관없어요. 연애 상담도 상관없고 일본에 관련된 문의도 괜찮고 일본어에 관련된 문의도 괜찮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그런 문의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또 1대1로 아마 그 상담 같은 것도 해드릴 수 있고요. 제가 보기보다는 여러분들이랑 좀 많이 다른 길을 걸어왔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시야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단순하게 뭐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것을 한번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걸 알아주셨으면 하네요. 제가 지금 대학원 입시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번 달 말에 시험이 하나 있는데 대학원 입시라고 하는 게 뭐 늦은 나이에 석사로 다시 들어가는 거라 가지고 조금 망설여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재밌으니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학원에 관한 문의 혹은 통번역에 관한 문의도 괜찮고요. 진로에 관한 문의도 괜찮아요. 그리고 일본어 자체에 관한 문의도 괜찮고 아니면은 연애에 관한 거, 한일 커플에 관한 것도 괜찮고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혹은 뭐 일본에서 거주해서 사는 거는 어떤지 뭐 이런 거 문의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문의를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암튼 여러분 오늘은 실없는 얘기긴 하지만은 편집도 안 하고 올릴 거예요 이거. 앞으로도 제 채널 많이 이용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일본에 혼자 와 있어가지고 그런 소통을 많이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랑.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봐주셔서 고마워요.